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던 모자죠. 모자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를 러시아의 공안 당국이 돌려가지고 모자를 체포한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런 수용소로 보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북한에 넘겨지게 되면 다 죽겠죠. 북한 영사관 가족 탈출을 시도하자 러시아 공안 당국 비행기로 강제로 돌려서 체포를 했다. 이 기사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다른 생각보다도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이 엄청 무능력했지 않습니까? 조선조 말기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를 살았던 이 나라에 살았던 조상들도 다 저마다 자기에게 충실하게 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 저지른 그런 죄가가 100년이 넘어서도 지금 한반도의 북쪽에는 김씨 왕조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수많은 그런 동포들이 후손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지금 자기 앞가름만 생각해 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후손들이 얼마나 앞으로 크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구한말에 무능한 이런 조상들 때문에 한반도의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지금도 왕조 시대를 못 벗어나고 저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살았던 지도층들은 자기들이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이 후손들에게 얼마만큼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거는 별로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가장 중차대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대한민국의 위정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정말 깊이 각성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딴 것보다도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지금 세대가 잘해야 되는데 후손들을 노예 상태로 다시 몰아넣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새벽에 제가 쓴 글이 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조건과 전체주의의 기원을 썼던 내용을 공병호 TV에 잠시 올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공데일리에 올렸던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역사는 꼭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지만 히틀러 집권 전후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체험적 인터뷰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글을 올렸는데, 간단한 내용이 한나 아렌트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공병호 TV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1933년 2월 27일 독일의 의사당 화재 사건에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더군요. 우리는 나치의 뒤를 바치는 독일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를 제가 독서 소개 프로그램에서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저는 한나 아렌트의 이 같은 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꿈인 장기 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공정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빛을 잃어가던 2021년 중반 무렵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사기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치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선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것을 조직적으로 덮어주는 대법관들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언론과 지도층
그리고 식자증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내 배에 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게시판에 간단하게 올렸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특히 식자청들이 뭐 위선하고 거짓이 많지 않습니까? 일체 선거 부정 문제는 언급 안 하기 때문에 뭐 내는 대안이라는 이런 것이 다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문제의 구화를 차지하는 가장 근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언론 중견이 이야기하는 칼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크게 엇갈리지 않는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들 걱정이 더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이 글을 내고 게시판 하단에 실린 제가 댓글들을 다 꼼꼼히 읽어봅니다.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에서 너무나 강한 울림 있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이 엄청난 부정선거 앞에 이렇게 무관심할 줄을 몰랐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식자층이 프롤레타리아의 빵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해결할 힘이 없는 약자들을 위해 불법과 불의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무능했던 여러분들 선조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 동포를 저 지경으로 이렇게 놓이게 만든 것처럼 지금 현재 세대의 이런 기성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레지나님은 먼 과거이든 현재이든 어느 나라든 불의한 권력투쟁과 암투로 국가가 몰락해가는 과정은 사심 없는 깊은 눈으로 보면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이든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면 볼 수 있을 텐데 대다수가 침묵하며 모르는 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작자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남기신 겁니다. 알림은 공 박사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저는 잠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인 법관과 언론인, 정부 관계와 좌파 시민단체, 마지막으로 의식 없이 좌파에 문들며 살아간 대다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나라는 다시 좌파 사이로 회귀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악의 세력이 장악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실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마치 공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시민들이 여러분들 그 글을 읽고 본인의 단상을,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시민들이 쓴 칼럼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칼럼보다 저는 양심적인 칼럼이라, 사심이 안 들어있으니까. 지도층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식자층들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펜을 뭡니까? 꺾지 않으니까. 악과 부정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것은 결국은 악과 부정이 자신을 삼키게 된다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더 이상 정치는 국민들의 힘이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치호가 조선인에 대해 느꼈던 그 실망감과 냉소를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는 대중의 뜻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망할 나라는 그냥 망할 뿐입니다.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서는 또 참으로 착하고 피해자이기만 한국인이 몇몇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다수의 착하기만 한 민중들은 억울한 피해자이며 나쁜 것은 매국노민 맨놈과 무슨 일당 그리고 외세 탓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절대 자기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 나는 늘 억울한 피해자임만 가르치며 부모 조상 국가 외세 자본주의 탓만 하라고 가르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운명이면 운명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망국의 것을 함께하고 지켜봐야 되는 운명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운이 좋다면 망했다 다시 일어나겠죠. 그때는 또 참으로 끈기 있고 훌륭한 한국인들이 스스로 일어섰다고 국뽕에서 차서 가르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만큼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그런 글에서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글을 좀 이렇게 생각을 다듬어서 남기신 분들이 그 어떤 유력 신문에 유력한 그런 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진솔하고 더 담담하게 걱정을 토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모두 5권의 시리즈인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4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